가처분 들어갈게요. 가처분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비금전 채권일 때만 가처분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각각 우리 부부예요. 그리고 갑소유로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결혼한 3년차 정도 되니까 3년차도 짧다. 한 10년 정도 되니까 갑이요. 갑은 신랑이고요. 을은 신부예요. 부인이에요. 갑은 남편이고 남편이 한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부인이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 만나고 싶어진 거예요. 재수. 그럴 수 있죠, 심리는. 욕구는, 욕망은. 그래서 그걸 못 참고 갑이 바람을 피웠어요. 자, 지금 간통죄가 뭐 없어진다 이야기하는데 간통죄가 현재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제를 들면은 무슨 죄예요? 바람 폈으면? 간통죄죠. 간통죄. 맞나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 간통을 한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을은 용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부인은. 그래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혼 소송을. 오케이? 이혼 소송을 할 때 갑은 지금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간통한 죄인이에요. 을은 죄인이 아니죠. 자, 여기서 을한테 어떤 권리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을 할 때. 어떤 채권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뭐 곧 이혼하실 분들은 잘 들어놓으면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어떤 권리가 생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재산 분할 청구권. 그렇죠? 이런 권리가 생길 수가 있겠죠? 맞나요? 두 번째, 위자료 청구권. 정신적 이 중격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라. 위자료. 세 번째, 아이가 있다면은 그렇죠? 양육비 청구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권리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하는 중에 아까처럼 소송을 하는 중에 남편이 내 아파트 뺏기기 싫다 그래가지고요 머리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병한테 양도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양도를 하고 나서 소유권이 바뀌었죠. 병한테.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 이제 판결이 나온 거예요. 자, 이때 보자고요. 이거부터 구분할게요. 양육비 청구권, 금전채권이죠. 그럼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를 못 하잖아요. 맞나요? 왜 못해요? 압류 왜 못하죠? 채권은 특정 상대방에 대한 권리인데 특정 상대방이 바뀌었잖아요. 자산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잖아요. 이 자산이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는 갑한테 이 특정 상대방한테 자산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산이 없으니까 압류할 게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아까 배운 대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니까 이건 금전채권. 양육비 청구권은 금전채권이니까 미리 소송 중에 가압류를 해놓을 수가 있겠죠. 맞나요? 아까 배웠던 거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위자료. 뭐예요? 비금전채권이에요? 금전채권이에요? 금전채권이에요. 돈 얘기잖아요. 위자료. 그렇죠? 이것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 상대방의 자산을 묶어버린 거예요. 남한테 팔지 못하게. 팔더라도 내가 권리 행사할 수 있게, 나중에 압류할 수 있게. 오케이? 자, 재산분할 청구권. 금전채권이에요? 비금전채권이에요? 이건 금전채권이 아니에요. 재산을 분할하자는 그냥 청구. 분할하자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비금전채권이에요. 이거는. 이때 비금전채권일 때는 똑같은 논리에서 가압류가 아니고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요. 보세요. 가압류, 압류 전부 다 금전채권이 있다는 거고요.
비금전 채권일 때는 가처분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라고요. 오케이? 이 세 가지, 비금전 채권이든 금전 채권이든 가압류든 압류든 가처분이든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묶어서 하나의 공통점은 채무자 상대방의 자산을 미리 묶어놓는 데 있다. 이렇게 이런 결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오케이, 좋습니다.